안녕하세요. 코즈부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금요일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파란불, 코스닥 빨간불 연출됐습니다. 총선 이후의 변동성 그리고 또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의 수급이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장도 까다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뜨겁게 할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저희 코즈부 투나잇과 함께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시간,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 봐야 할 테마와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말고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5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는 0721입니다.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고민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도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이번 주 한 주의 시작이었던 월요일을 책임져 주셨던 전문가님이 또 오늘 이번 한 주의 마지막을 이렇게 또 책임져 주시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인성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제 이번 한 주는 좀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요란했죠. 많이 요란했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많이 안 좋았다면 네. 목요일, 금요일은 그래도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변동성이 좀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과 관련된 이슈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들이 하락을 보였죠. 반여권의 총선 압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원전과 신재생이라고 나눠놨을 때 네. 신재생 쪽의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원전 관련주의 주가의 하락폭은 상당히 크게 나왔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낙폭이 나왔을 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낙폭이 너무 심화됐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또 바라보자면 네. 금요일장 역시나 어렵습니다. 역시나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AI 관련주 네. 그리고 또 안철수 관련주, 물론 안철수 관련주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조정받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네. 엔비디아 그리고 네. 나스닥의 네. 역사상 신고가가 네. 나오면서 또 한 번 반도체 쪽에서 오늘은 재료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매도하시기보다는 그래도 30분 정도는 지켜보시고 거기에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다시 30분 정도 지켜보시고 10시에서 10시 반 정도까지 지켜보신 이후에 매도 자리를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번 장 목요일, 금요일은 변동성이 꽤 컸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AI 그리고 또 정치 관련주 그리고 엔비디아, 나스닥 최고치 경신했다라는 그것 소식에 또 반도체 재료주들이 오늘 조금 올랐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잘 체크해 보셔라 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장 코스피 다시 2,700선 내주면서 2,681선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2,678선까지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은 반면에 바이오 쪽에서 빨간불 들어오면서 86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수급 포인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강했습니다. 다만 거래소 쪽에서는 막판에 매수 전환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전환했는데요. 전기전자,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세 확인됐고요. 소폭이지만 금융업종도 매수 전환 확인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물량을 팔아냈고요. 또 기관 쪽에서는 8거래일 연속 물량 팔잘세 연출됐습니다. 기관 안에서는 보험과 투신 그리고 연기금은 매수 우위 포지션 나타났습니다. 오늘 종목들 흐름도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 종가가 최고치였다. 또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 강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 연출되면서 결국 0.53% 내린 채 장을 마쳤어요. 오늘 반도체 투톱 조금 힘이 약했고요.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제약주들 HLB, 알테오젠만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조금 엇갈린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저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환율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1,375원까지 환율이 올랐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장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오늘 장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똑같습니다. 환율이 1,370까지 올라갔다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 네. 굳이 국내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팔면 되죠. 환율이 올랐으니까. 네네. 그러면 최소한 1,350 아랫단으로 내려와 있어야 외국인들의 투심이 살아날 텐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길 것이냐? 아니죠. 네. 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줄줄이 이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집이 보여지는 종목들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오전에 빠르면 9시 50분경, 늦어도 10시쯤에는 첫 번째 외국인의 매수 동향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때 외국인의 매수가 잡혀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종목들인지를 보시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오늘 더 갈 거구나. 아니면 이 종목 여기에서 더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해안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이든 다 순매수를 잡고 있으니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로는 주가의 상승을 알아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를 이어가는 이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 종목을 아직 해먹지 못했다. 주가를 네. 올려서 매도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투자의 관점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중요할 겁니다. 외국인이 다시 순매도를 보이건 아니면 매도세가 연이어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순매수가 들어오건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건 15% 이상 상승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15%가 넘어가는 순간 단기 차익을 위한 외국인의 순매수 물량도 익절을 할 것이고 중장기 포지션으로 담아서 보유 중이던 그 물량들도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이지만 한번 추세의 탄력을 받게 되면 추세 추종을 하게 되겠죠. 그 추세 추종의 원칙에 의해서 수급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다음 주 투자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의 외국인의 수급, 또 프로그램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오전장에 이제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뭐 AI 수요 관련해서 전선 관련주들이 또 요즘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네. 오전에 강했는데 근데 또 장중에 오후 들어서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윗골이 길게 남긴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많았죠. 전선 관련주들. 네. 이 종목들은 이제 안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전선 관련주 중에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월요일까지 단기 과열에 화요일에 단기 과열이 풀립니다. 그 말인즉 네. 그때 가서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가온전선 빼고 다른 종목들 아직까지 상단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저점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은 다음 주에도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네.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제가 지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었죠. 그 네. 종목들 이제 다음 주에 시세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 그리고 네.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모니터랩 같은 종목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서 익절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드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섣부르게 매도를 잡아야 된다, 이거 본전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저항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시면서 그 가격 구간이 나타났을 때 내 본전 윗단이라면 그 상황에서 지켜보시고 본전까지 스탑로스를 올려놓으시면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는 종목 테마들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일단 전선 관련주는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에 강할 수 있다. 다만 이 종목들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주에도 또 강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익절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다음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하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종목 상담 시간을 하고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오늘도 또 상담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문자로 저희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일단 동일 고무벨트, 매수가 1,20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동일 고무벨트, 지금 종가를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9,280원에 장을 마쳤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AI로 엮입니다. 고무벨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와, 어제 정말 긴 장대 양봉 지금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고점 찍고 윗골이 길게 남기고 지금 장을 마쳤는데 지금 1,200원이라고 하셨어요. 1,200원이면 왠지 윗부분에서 오늘 고점인 상황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000원 넘으신 거면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런 네.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동일 고무벨트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어요. 어떤 네. 움직임을 보여줬느냐. 자, 첫 체결에서는 5.5%에서 첫 체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4.2%, 2.37, 1.4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결과치 얼마에 끝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마이너스 1.94%에서 끝났습니다. 그 말인 즉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시초가는 낮게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5일 이동평균선까지 위협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최소한 8,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손실폭이 많이 크시겠죠. 15%가량 나오실 네.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절해야 되느냐. 손절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래요? AI 관련주로서 주가가 목요일도 그리고 네. 오늘도 시작은 강하게 끌어냈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만 조정받아야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1,200원 매수가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과거에 진입하셨어도 그리고 오늘 진입하셨어도 이 자리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의 여지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정받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어제 고점을 넘어갈 때 그러면 9,900원을 넘어갈 때는 단기 관점으로 진입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 9,900원 위에
저항 가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저항 가격은 어디? 최근에 만들었었던 고점의 가격 1,600원입니다. 그 가격까지밖에 못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1,600원을 넘었더라면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만 9,900원에서 진입하신 것도 아니고 1,600원을 넘어간 자리도 아닌데 어중간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셨다는 것부터가 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네.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진입한 미수 투자자가 많을 거예요. 그들은 월요일 날까지는 버틸 겁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종가 때까지 혹은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는 6시 전에 매도를 하지 못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 청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다음 주 수요일이 될 거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양봉을 뽑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본전 가격까지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유 있게 버텨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리거가 되는 자리는 다음 주 수요일일 거고요. 네. 수요일 날보다 더 확실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 건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올 땐 주저하지 마시고 손절하시는 게 답이 될 수 있다. 왜 손절을 해야 되느냐? 기다리면 다시 이 자리 오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 주실 겁니다. 차트 장기적으로 늘려볼게요. 동일 고무 벨트는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은 8,000원 아래입니다. 7,500원 아래로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1,200원에 진입하셨다? 그러면 저라면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으로 손절은 죽어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가 내려올 때 얼마에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8,000원 중후반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주가가 내 평균 단가까지 왔을 때 추가 매수했던 물량 먼저 정리하고 남은 물량으로 가지고 9,000원 넘어가는 거 지켜볼 수는 있겠으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동일 고무벨트는 단기적으로 손절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전문가님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에 음봉이 계속 나오고 네. 8,5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손절을 바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월요일 날 네. 5일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5일을 켜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5일 전이죠. 얼마입니까? 종가가 7,750원입니다. 두 번째, 7,660원입니다. 더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7,650원입니다. 네 번째, 9,400원이죠. 다섯 번째, 9,280원입니다. 총 5캔들의 종가를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하면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얼마 나오느냐? 8,348원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내일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종가를 한 번 더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5일치가 아니라 4일치를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의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종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은 마찬가지로 화요일,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화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값에 5일 이동평균선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종가가 나와야만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네. 당장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가 네. 이 가격은 언제 나오느냐? 3시 20분의 가격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네. 3시 20분에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 있으면 10분의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시장가로 손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동평균선을 태워놓고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낙폭이 어느 정도 심화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갭이 빠진 상태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양봉이 나와줘도 상관없겠지만 음봉이 나와도 월요일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음봉이 나왔다면 네. 화요일 날만큼은 개파락을 하더라도 양봉으로 마감해야 이쁜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수요일 날 아래 꼬리를 5일 이동평균선까지 찍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무엇이 완성이 되느냐? 화요일 날 고점이 생겨 있을 거예요. 네. 월요일 날 고점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날 중에 높은 그 가격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뭐가 붙는다? 수급이 붙는다. 그렇다면 그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 입장에서 네.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위에는 내 매도 물량 걸어놓고 네. 그 매도 물량 절반 정도만 먹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사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수익으로 그리고 여유가 되는 자금으로 위로 더 크게 올려서 언제? 수요일 날 네.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때 오전부터 매집해서 주가를 올렸었던 그 저평가되어 있는 내 평균 단가의 종목들을 네. 위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목들을 매도해서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설거지 또는 네. 세력들의 작전 매매라고들 많이들 표현하는데 네네. 동일 고무벨트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왜?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엄청 급하게 내려갔었던 그 움직임을 몇 거래일치를 지금 한 번에 씹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종가 가격이 비슷한 날까지 찍어보니까 몇 거래일? 17거래일 동안 하락했었던 이 움직임을 단 하루 만에 만회시켰죠.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가를 올린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이제 본전 왔으니까 매도해야지라는 물량들 계단마다 있었을 겁니다만 그 물량을 다 소화했다라는 건 무엇을 봐야 된다? 수급을 봐야 된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죠. 그렇다면 보는 겁니다. 와, 외국인들이 4월 1일부터 매집을 진행을 했네요. 4월 1일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느냐? 이날부터입니다. 왜 샀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 시기에 동일 고무벨트는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요? 바로 어제의 상승을 만들기 위한 매집이었겠죠. 네. 그런데 매집이 끝나고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니 누가 들어온다? 구간마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네네. 지금 상담을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러면 이분들 물려 있으니 네. 이분들이 손절하는 물량을 누가 받아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네. 누군가는 받아낼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받아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력이라면 이동평균선 안 깹니다. 그런데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력들이라면 오히려 한번 펌핑이 나왔으니 주가를 큰 폭으로 낮춰서 더 길게 횡보해가지고 천천히 올리는 그림을 만들다가 이 정도 매집했으면 됐어. 이제는 한번 올려보자 하면서부터가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네. 뉴스가 한 스푼 가미된 겁니다. 동일 고무벨트 마찬가지로 네. AI라는 뉴스가 가미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피드백 주셨는데요. 일단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가격이 꼭 종가가 이탈하지 않는지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수요일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6,500원에서 7,0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는 또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포트폴리오 익절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25,400원 매수가고요. 12%의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6,150원. 그래도 매수가보다 살짝 높은 가격에 종가를 맞췄습니다. 전일 대비 거의 9%대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다른 LPG나 석유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중앙에너비스는 오늘 강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길게 장대 양봉 그렸고요. 장중 고점 27,100원까지 터치를 했네요.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 들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익절을 하셔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 또 국제 유가 관련해서 계속 더 들고 가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에너비스.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왔어. 네. 올라와 있는 움직임이라서
월요일 날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중앙 에너비스가 오늘도 많이 올라갔지만 정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종목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1.7%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문창에 보시면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 보통을 장전 시간으로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매도 수량을 자동으로 잡으시겠죠. 그런데 이 매도를 언제 하느냐? 8시 29분 45초부터 연속적으로 누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전 시간에 우선적으로 매도가 되게끔 주가를 등록을 시켜 놓으시고 시간 내에서 하락한 것만큼 빠지기 이전인 오늘의 종가인 26,150원에서 매도하셔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보유해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라면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그래요? 첫 번째, 네. 시가총액이 1,628억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많이 나와야 8억. 더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어떻느냐? 안 좋습니다. 중앙 에너비스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없어요. 그렇다면 중앙 에너비스는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16,000원대로 내려와도 이 종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네. 여기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간다라는 생각을 한다? 최소한 17,000원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7,000원에서 사서 더 내려가던 말던 기다려서 2만 원 넘어갈 때 익절하면 되겠지만 25,000원에서 진입해가지고 내일 시초가에라도 매도를 못 하시면 그 상황에서 1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손실을 그쵸. 감당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시초가에 매도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시초가 매매로 익절하시는 거를 추천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다음으로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보고 올 건데요. 제 뒤로 수익률을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 노란톡방 한번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방송 인증 사진을 남겨주시고 계세요. 꿀방님 자주 나타나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귀여운 라이언님, 저도 보유 중인 종목이라 유심히 듣고 계신다고. 혹시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중앙 에너비스?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네. 동일 고무 벨트였어요. 아, 동일 고무 벨트 시간대였군요. 네. 동일 고무 벨트 피드백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매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메카로 종목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메카로가 장중에 상한가를 갖고 장 마감도 상한가 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고점에 들어가서 더 높게 바로 상한가까지 갈 수 있을 거란 걸 미리 알고 계셨다는 듯이 거의 4.5%, 5%대에 가까운 수익률을 챙기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이런 수익률 거두셨나요?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느라 네.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회사에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 종목들이 다 빌빌대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금요일인데 많이들 힘드셨겠다 싶어서 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 무언가 움직임이 나오는 네. 그 종목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었던 시나리오에서는 조금 어긋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11,570원, 11,560원이 고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11,560원을 넘어가는 순간 네.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서 바로 상한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자리였느냐? 가격도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느 자리를 넘어갈 때 진입을 시켜드렸는지. 자, 이 자리입니다. 첫 번째 고점이 만들어졌었던 건 제가 모니터링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간, 오전 때였어요. 네. 그런데 오후에 해당 가격을 넘어가는 봉이 언제 나왔느냐? 그 봉의 위치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때입니다. 왜? 자, 오. 여기 윗꼬리가 보이실 거예요. 네, 보여요. 그 윗꼬리가 달린 이 시간이 보이시죠? 네. 2시 15분입니다. 네, 네. 그 2시 15분에 체결이 되는 순간 저는 바로 윗단에 있는 1,630원
VI를 체결시키자마자 상한가의 문을 닫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네. 제가 이 종목을 지켜보기 시작한 시간이 대략적으로 1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시쯤부터 지켜봤다고 했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느냐. 해당 가격 구간에서 여기에서부터예요. 여기에서부터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거래대금이 동반됐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같이 붙으면서 주가를 와. 올리는 걸 보니 네. 사고 한번 치겠구나. 네, 가겠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1,560원까지만 물량을 먹고 다시 1,100원대까지 하락을 시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종목 지켜봐야겠다. 지켜보고 있는데 또 거래대금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지켜보니까 체결이 됨과 동시에 날아갔어야 정상인데 네. 체결이 되자마자 날아가질 않았어요. 어. 오히려 VI가 걸리고 이때 걸렸습니다. 자, 2시 24분에 VI가 걸렸는데 네. VI가 걸리고 어떤 움직임이 나왔느냐. 상한가로 갔어요. 네. 체결이 되지 않는 시간이죠. 네. 동시효과 시간이니까. 그런데 상한가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1,610원까지 내려서 네. VI가 풀리면서 1,610원에 거래가 되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네. 웃긴 점은 610원에 시작했는데 바로 순식간에 1,800원대까지 주가를 빠르게 올려놨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올려놓더니 1,900원 넘겼다가 네. 다시 1,800원 내려왔다가 다시 1,900원 넘으면서 11,000원 갔다가 5틱만 더 가면 상한가인데 못 갑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네. 한 번 상한가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는데 매수 대기 물량이 3만 주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가 순식간에 23,000주, 3,000주, 5,000주를 매도하면서 네. 상한가 물량을 깨버렸죠. 오. 깨버렸는데 이 정도로 깨졌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또 1,600원대까지. 그 1,6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또 1,700원, 1,800원, 1,900원 야금야금 올라갔다가 11,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께 11,000원에 파시던 11,050원에 파시던 어차피 상한가 근처에서 팔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익절하세요. 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말들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11,000원에서 매도하신 분들보다 네. 11,050원에서 상한가에 매도하신 분들이 많았고 심지어 네. 다 매도 안 했으니 월요일 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라는 분도 아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더 이상 지켜보기 싫습니다. 메카로는. 왜냐면 네. 왜 지켜보기 싫으냐. 일봉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네. 아무리 오늘 시간에 단일가에서 상한가로 끝이 났다 하더라도 네, 네. 월요일 날 개파락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거래대금이 없다가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6,400만 원. 또 얼마예요? 5,1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6,500만 원. 이만큼씩 터지다가 갑자기 목요일 날 얼마 터졌느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85억. 그런데 오늘 얼마? 270억 터졌습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 말은 네. 즉 누군가 매집을 했고 그 매집한 물량을 오늘 익절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하나 또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이거 봐야죠. 프로그램. 만주 팔았습니다. 해당 종목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진입했었던 세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래대금이 터졌다라는 건 내부자의 소행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세력들이 주가를 올렸고 올리면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올려서 팔아야 될 만큼 물량이 많이 있다면 월요일 날도 갭을 띄워놓고 지속적인 계단식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윗꼬리를 달아놓고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월요일 날 네. 개파락해서 시작하게 되면 네.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하나요? 바로? 손절해야죠. 네. 평균 단가가 1,570원이시기 때문에 BEP로 따졌을 때는 1,620원이 넘어가야 BEP 수익 구간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1,600원까지
너무 짧은 구간이에요. 네. 그냥 누구 한 사람이 톡 하고 던지면 내려갈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 중인 물량은 월요일날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는지와 한 가지 더, 오늘 고점 상한가 가격은 11,050원입니다. 그렇다면 1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해 보시는 네. 게 현명한 투자가 되실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익절 타이밍 알려주실 때 빠르게 익절하는 게 좋다. 그 가격은 바로 11,000원대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시초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손절하는 것이 조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지난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알려주셨던 더구전자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네. 이 더구전자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조금 강했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강했고 다만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 혹시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의견은 금요일장이라 하락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그래요? 신규 진입하기에도 나쁜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네네.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혹여나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추가 매수할 자리까지 이미 선점해 놓은 종목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구전자 추가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메카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네, 메카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네. 언제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메카로 설명, 분봉 캔들 켜놓고 차트 켜놓고 네. 설명을 드렸죠. 네네. 그때 말씀드렸던 시간과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시간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메카로 진입하라고 말씀드렸던 시간 오후 2시 11분입니다. 그리고 체결된 시간은 오후 2시 18분이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시 43분의 메카로 상한가는 두 번째 상한가입니다. 첫 번째 상한가는 더 빨리 나왔습니다만 매도를 못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리 상한가 가격에 매도 걸어놓으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걸어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이미 2시 30분가량에 대략적으로 체결되고 나서 1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상한가에 가면서 여러분들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하지만 책임감 때문에 혹여나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계실까 봐 네. 두 번째 상한가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매수가는 1,570원입니다. 오늘의 고점은 상한가의 11,050원인데 월요일 날 1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에서 머물러 준다면 월요일 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 네. 제 빅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빅이는 네. 여러분들께 들어오시면 그 비기로 포착된 종목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MBN TV에 나와서 방송을 시작한 지가 대략적으로 한 달이 좀 넘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렸었던 이 내용들 총 15종목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그중에 하락한 종목 단 한 종목이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수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눌림목 매매 안 합니다. 빠르게 수익이 나오고 빠르게 시세를 만들어서 돈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제 들어간다? 전고점을 넘어갈 때. 그런데 지켜볼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놓고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실 거예요. 체결이 되시면 매수 네. 체결 몇 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실 겁니다. 그럼 그때 뭐야 체결됐네?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것. 어렵지 않죠? 네. 하지만 눌림목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눌림목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여기서 눌리고 있는 게 맞는지, 바닥에서 받쳐지고 있는 그 물량이 늘어나는 게 맞는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물량은 증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멘텀이 사라들진 않았는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전고점을 넘어가기 이전에 제가 보는 관점들 중에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해당 종목에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잡혀 있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다라는 것. 하지만 메카로는 진입할 당시에 프로그램이 매도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궁금하시다면 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익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드리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승화시켜서 학습하시기 위해서는 왜 이 종목을 진입하는지 그리고 진입한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차트와 프로그램 외국인 매매 동향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들 보시면서 이렇게도 매매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을 익혀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오늘은 메카로에 대한 설명 드려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메카로 종목 설명 들어봤고요.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총 15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락 마이너스를 보인 종목은 딱 한 종목뿐이다. 그만큼 실패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여러분 빠르게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자동 감시 주문 걸어두시면 쉽고 빠른 수익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만의 이렇게 자리 찾는 법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테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테마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선 관련주입니다. 구리 가격이 최고치다. AI 수요와 관련해서 전기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시장에서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저도 이 관련주들 어떻게 앞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궁금했는데 전문가님께서 딱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가온전선 종목 얘기해 주신다고요? 시황에 대해서도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네. 가온전선 마찬가지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가온전선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동 감시 주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드려보자면 자동 감시 주문은 해당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백화점식으로 매집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 하실 텐데 해당 가격까지 오지 않으면 체결이 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가온전선 그 외에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LS 등등 다른 전선 관련주 이제는 입 아픕니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왜 올라가는지.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높은 자리에서 더 큰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저는 오늘 갭 띄우면서 어느 자리를 넘어갔다? 바로 화요일 날의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만큼 올라갔으면 거래대금 터졌으면 지금부터 가온전선이 보여줘야 되는 모멘텀은 무엇이다? 조정이다. 그죠? 그런데 그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미. 어디냐? 바로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 날의 종가에 뭐가 나왔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란색 저항선에서부터 이격이 20% 이상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와서 파란색 저항선에 닿으면 이 자리에서 뭐가 된다?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데드캣 바운스에 짧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는 장기적으로 테마가 사그러들지 않을 종목이 바로 가온전선이겠죠. 그래서 가온전선은 지금 토르 기법으로 꽤나 큰 상승이 나왔지만 이 정도로 만족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일부터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 내일은 44,650원, 월요일이겠죠. 네. 44,6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간다. 하지만 44,650원을 이탈한다면 조정이 확실하게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이다라는 점과 한 가지 더 오늘의 시가를 이탈한다면 짧은 구간이지만 익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내려왔을 때 재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가서 로체 시스템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반도체와 LCD와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이 종목
지켜봐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근데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것을 더 근거로서 확실시켜주는 건 무엇이다?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점이었었죠.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온전선의 차트를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어느 자리를 넘어섰다? 이때 고점을 갭을 띄워서 넘겼죠. 넘기고 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면 어디에서 진입할 수 있다? 신규 진입 자리? 바로 파란색 저항선. 그죠?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익절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이지만 해당 조정이 이동평균선의 이탈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이 오늘 이탈됐죠? 그렇다면 내일부터 지켜봐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 10일 이동평균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로체 시스템즈가 갑작스럽게 월요일 날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를 다시 올려놓는다면 빠르게 반등 나오면서 12,410원의 고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코츠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익절하고 남은 물량 보유 중인 종목이에요. 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느냐? 간단합니다. 토르 기법으로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는데 코츠 테크놀로지만의 역할이었느냐? 아니죠. 현대 로템이 그 뒤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방산 관련주로서 올라간 이슈였지만 방산 관련주인 종목들 안 올라왔습니다. 빅텍과 스페코의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기업인 LIG 넥스원의 주가 상승도 없었는데 현대 로템과 로체 시스템즈가 아니죠. 코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어제 주가가 빠졌지만 오늘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어디까지 올려놨다?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려놓은 것으로 보았을 때 코츠 테크놀로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남아있는 물량 어디에서 익절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법 설명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할 건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법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6글자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예요. 네.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쯤 되면 제약바이오주들 한 번 더 언급할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제약바이오는 지수 조금 더 내려와 주면 그때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여전히 명불허전 반도체 쪽을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인데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느 자리냐? 올라갔다가 조정받는데 그 조정받는 가격 구간이 어디에 있다? 지지되고 있는 가격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당 종목 토르 기법이 총 3번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떴을 때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왜? 하락해서 핑크색 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에서 탈락. 하지만 첫 번째는 하락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진입을 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리에서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자리에서는 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자리에서는 오늘 금요일이라 안타까운 하락 3%의 하락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언제 진입하시면 된다? 월요일 날 진입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당 종목도 추가 매수 자리, 물론 짧은 가격 구간입니다만 추가 매수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단기에서 스윙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실패 없는 종목들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노란 톡방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스모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